자, 아웃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 또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SK증권 이천 PB센터 임재원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임재원 대리님과 또 종목 살펴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테스입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소부장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네.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사실은 지금 대형주의 쏠림이 지금 이제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사실 AI 투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고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로 주주 환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단순히 주주 환원으로만 보지 않고 전 더 나아가서 AI 메모리 호황이나 지금 현재 현금 창출 등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저는 그렇게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면 주주에게도 돌려주지만 또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설비 투자 주문이 들어오는 장비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인 테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 테스를 결정한 이유는요.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P4와 SK 하이닉스의 청주 이제 M15X라는 이곳에 장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투자 공간인 내년에도 이제 P5와 용인 Y1도 이미 건설 중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클린룸이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 이제 클린룸이나 전력 같은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증착이나 식각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테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제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이렇게 입히는 증착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전공정 장비 업체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곳 모두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테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연 지금 수주 실적인데요. 1분기 1,455억이었던 이제 신규 수주가 2분기에는 2배 가까이 2,823억 원까지 늘었고요. 이제 수주 잔고도 2,000억 원을 육박해서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이제 투자할 것 같다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이제 수주 잔고로 이제 주문서가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테스는 또 과거에는 이제 낸드에게만 의존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디램의 매출이 이제 거의 2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예전엔 낸드에만 이제 의존해서 투자가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서 낸드가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이제 실적이 깎여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의 이런 주가들도 할인을 받고 이랬었는데 이제 디램의 수출이 이제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실적이 받쳐주고 낸드가 이제 추가 성장이 붙는 구조로 바뀌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신규 장비 BSD라는 장비인데요. 이제 HBM처럼 DM을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장 쌓으면 웨이퍼가 미세하게 이제 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BSD는 이 웨이퍼 뒷면에 얇은 막을 딱 입혀가지고 그 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장비가 램 리서치가 오래전부터 공급해온 영역인데요. 테스가 어떻게 보면 진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적용처가 이제 낸드에서 디램, 파운드리까지 이제 적용처가 넓혀지고 또 HBM 신규 공급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스가 좀 더 시장이 넓혀지면서도 장비 비중이 고가로 이제 동시에 커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 매출이 내년에 지어질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공장을 고려해서 올해 대비해서 매출도 50%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22%에서 25%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장비주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테스는 이제 코스닥 글로벌 편입 기업으로도 되어 있지만 이제 또 소부장 승강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량 기업 지수와 연계될 경우에 또 이제 ETF나 기관 수급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너스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테스가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13만 1,9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차 지지선은 12만 8,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만 5,0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한데 뭐 변동성이 워낙 심하긴 해요. 그렇죠? 요즘 소부장이 네. 급등했다가 오늘 또 다 일제히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조금은 부담스럽긴 한데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부장들을 좀 낮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뭐 오늘 같은 때 차곡차곡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테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15만 5천 원 잡고 한번 또 거기까지 가면 다음에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 받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자,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가 사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고점까지 갔다가 그 뒤로 계속 조정을 받고 네.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파마리서치의 뭐 차트든 수급이든 이걸 보면 좀 심상치 않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 또 파마리서치 왜 주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반도체 대형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릴 때마다 다른 섹터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죽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처럼 수출이 이제 숫자가 찍히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재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파마리서치가 단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네, 일반 화장품 회사는요 제품을 해외로 파는 이제 K-뷰티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의료기기, 의료 비용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병원 시술이나 의료기기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파마리서치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그 제일 유명한 리쥬란을 맡고요. 리쥬란 자체를 해외 병원으로 또 수출을 하고 또 같은 리쥬란 브랜드로 화장품까지 해외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관광에 의료기기 수출에 거기에 화장품 수출까지 세 가지 성장축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네네네. 네, 파마리서치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제 이번에는 갈까라고 생각하신 게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3년이나 4년에는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기대감이 막 많아서 이제 과거에 7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 진짜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하나씩 붙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오히려 기대치 하회를 만들어서 주가가 아주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사실 작년부터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리쥬란의 하나에 의존했던 이 약점을 해외 매출이 실제로 메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찍히기 시작해서 2분기에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작년 대비만 해도 56%가 늘면서 해외 비중이 더 커졌고요. 2분기에는 의료기기 수출까지 해서 강하게 붙으면서 해외 중심의 성장 구조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수출을 보면 3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요. 화장품 수출은 436억 원으로 124%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이 또 수출의 질을 또 봐야 되잖아요. 네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37%에서 47%까지 또 올라갔고요. 또 의료기기의 이제 유럽의 비중이 28%에서 40%까지 커졌습니다. 화장품도 미국 중심에서 유럽까지 새롭게 오면서 특히 2분기의 출하 물량이 전분기보다 150%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더해서 이제 3분기에는 프랑스의 현지 사무소까지 설립해서 주재원을 파견해서 유통망을 직접 관리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유럽 매출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들은 이제 확인해야 될 점들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의 리쥬란이 첫 주문으로 끝나지 않고 또 재주문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또 미국 화장품이 뭐 이제 프라임데이와 같은 일회성 이제 매출이 아니라 이제 쭉 계속 성장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분기 매출을 계속 이렇게 높이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매출은 24%에서 영업이익은 26%까지 성장하는 걸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제 확인을 하면서 주가 상승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 8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8월 초 4%밖에 안 됐던 외국인 이제 보유율이 최근 8%까지 올라왔고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시면서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는 38만 원의 하단 지지선으로 보고 네. 이 가격을 지킨다면 44만 원대까지 1차 목표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까지 최근에 분위기 좋은 종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임재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